오늘부터 이제 파워 BI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제가 진행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파워 BI는 비즈니스 모델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시각화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엑셀이나 액세스와 같은 외부 응용 프로그램들하고도 굉장히 호환이 잘 되어 있고요. 우리가 뭐 직접 코딩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멋진 막 시각화 그래프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훨씬 더 UI로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제가 파워 BI를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 생각보다 대한민국에 있는 직장인들이 파워 BI 데스크탑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써요. 엑셀만큼이나 굉장히 많이 쓰고, 저도 실제로 지금 재직을 하고 계시는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역량 강화 수업을 할 때 이 파워 BI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곳에, 여러 곳에 취업을 해서 뭐 각자 사용 빈도수나 정도에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툴을 하나 정도를 알고 있으면 조금 더 깔끔하게 시각화된 보고서라든지 분석 보고서들을 좀 수월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좀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파워 BI 프로그램은 일단 위쪽에 화면부터 보면 여기 홈, 삽입, 뭐 모델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엑셀처럼 여기를 리본 메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여기 리본 메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자, 리본 메뉴 왼쪽 편에 보면은 여기 혹시 조그만해서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에 마우스 가져다 대면 보고서, 그다음 그 아래쪽에 데이터, 그리고 또 그 아래쪽에 보면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세 가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모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결하면 파워 BI는 크게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건데, 자, 여기 보고서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시각화 객체로 만들어져 있는 보고서 현황, 대시보드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이 영역에 보이게 되는 부분이 보고서 모드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서를 하나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이제 깨끗한 화면으로 있는 거고요. 자, 보고서 화면 아래쪽에 보면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자, 데이터 메뉴에 딱 가게 되면 여기도 지금 우리가 아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게 되어 있는데, 시각화 보고서를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까지 엑셀을 통해서 만들었던 것처럼 잘 정제되어 있는, 그러니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요리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요리를 할 때 당연히 필요한 재료들도 준비가 되어야 되고, 재료만 준비된다 그래서 바로 레시피대로 뭔가 요리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 재료 손질, 전처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전처리에 대한 거나 기본 분석에 대한 것들을 엑셀에서 이제 하고, 파워 BI로 그 재료들을 이제 말끔하게 잘 정리가 된 데이터 재료들을 파워 BI로 가지고 와서 이제 레시피에 맞게끔 조리를 하기 시작을 하면 최종적으로 플레이팅까지 너무 멋지게 잘 만들어진 요리가 하나, 그러니까 시각화 보고서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는 곳이 이 파워 BI인데, 여기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은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여기서 이제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엑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바로 작업을 했었죠.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도 생성하고 생성된 거 수집해서 가지고 오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다면, 파워 BI는 여기 자체에서 직접 데이터를 생성하지는 않고요. 수집해온 데이터를 취합하거나 미리 정제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불러와서 보고서 모델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데이터 부분이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데이터가 지금 바로 보이진 않는데, 테이블과 테이블 또는 데이터베이스들끼리의 관계를 설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이제 중동학과에 소속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학적 정보를 단국대에서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중앙대학교에 있는 학적 정보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 똑같이 인문계열, 어문학이나 사회과학 계열에서 전공을 하는 어떤 같은 학번의 친구들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또는 또 타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관계성을 보려고 하면 서로 다른 데이터 묶음인데 그 데이터 묶음들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결정을 해서 그 결정에 따라서 서로 데이터를 이렇게 참조를 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그 부분이 이제 데이터 여기 관계, 모델링 부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제 파일을 열어가지고 또 한 번 더 좀 살펴볼게요. 자, 일단 파일 메뉴에 갈게요, 여러분. 자, 파일 메뉴에 가면 자, 보고서 열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오른쪽 편에 보고서 찾아보기라고 있습니다. 자, 보고서 찾아보기를 클릭을 좀 할게요. 자, 보고서 찾아보기를 클릭을 하면 열기 대화 상자가 이렇게 나올 거고 여러분들 각자 다운받아 놓으신 파일에 좀 가서 그 해당 파일을 좀 불러오겠습니다. 제가 드린 파일이 1027 언더바 매출 현황 .pbix라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파워 BI 프로젝트 파일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 파일을 좀 열어오겠습니다. 자, PC 사양에 따라서 불러올 때 시간이 조금 더 걸리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매출 현황 파일이 이렇게 딱 불러와서 보고서 모드를 한번 살펴보면 보고서 모드에 뭐 매출 분석, 뭐 작성자, 작성일 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내용이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혹시 파일 준비되셨나요? 새 필터 창 활성화라고 뜨는데 네, 활성화 눌러주세요. 아마 여기 필터 창 이 부분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네, 활성화 눌러주시면 되고요. 보고서 모드일 때 지금 저처럼 보이는 이런 텍스트들이 보이시면 제대로 데이터가 불러와진 거예요. 자, 다른 친구들도 알려주세요. 파일이 혹시 불러와서 지금 제가 공유해드리는 화면처럼 데이터가 불러오기가 다 됐으면 채팅창에 OK 한번 찍어주시고 자, 명주 씨 준비됐고 네, 자, 오케이. 다들 준비가 됐나요? 다시 이제 출석 인원 많이 들어왔네요. 다들 조금 오늘 좀 늦게 들어와서 준비가 자, 길민 씨하고 명준 씨하고 같이 듣는구나. 오케이. 자, 진아 씨도 됐고 다른 분들도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엑셀처럼 파워 BI가 이제 엑셀처럼 단계가 짧게 이루어지는 단계면 제가 엑셀은 수업할 때 잘 안 됐던 부분을 수업 중간에 다시 설명하고 이런 부분이 됐는데 이건 프로세스 단위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제가 지금 딱딱 끊어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오늘 조금 많이 체크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놓치면 오늘 수업이 갑자기 우울해지는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우리가 쾌적하게 수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자, 병원 씨까지 오케이 됐으니까 이제 저는 출발할게요. 자, 일단 작성자라고 보이는 부분 마우스 클릭해서 자, 여러분들 이름 좀 적어주세요. 오늘도 보고서는 저한테 제출하셔야 되니까 작성자 부분에 여러분들 이름을 적어주십시오. 자, 이 부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이 보고서 모드고요. 자, 보고서 모드 아래쪽에 데이터 모드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모드에 갔더니 아까는 텅 빈 화면이었는데 지금 뭔가 별로 이렇게 읽어보고 싶지 않은 좀 익숙하지 않은 텍스트들일 수 있죠. 여러분들한테는. 자, 그래서 뭐 이런 화면들이 보여요. 근데 이제 지금 데이터 모드에 왔을 때 지금 중앙에 보이는 이 부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 편에 혹시 필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일 거예요. 자, 필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일 건데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좀 하나 해보죠. 자, 제가 창을 하나, 자, 하얀색 화이트보드를 하나 지금 띄웠어요. 자, 여기에 우리 데이터베이스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그리는 지금 표 보이시죠? 그죠?
자, 데이터베이스 처음 시작할 때 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는 이렇게 표, 테이블처럼 보여진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안 보여요? 잠깐만. 화이트보드. 보여요? 혹시 이제? 이 파란 표가 보일까요, 여러분? 보여요? 네네. 자, 그러면 정형화된 데이터를 이렇게 테이블로 이렇게 만들어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성명, 여기 이메일 주소, 여기 SNS 계정, 여기에다가 모바일 번호, 이런 식으로 필드가 결정이 되고 나면 해당하는 필드별로 한 줄에 뭐가 레코드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필드들이 먼저 필드가 생성이 되고 필드에 따른 레코드가 다 채워지면 이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냐면 테이블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테이블 안은 필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필드들의 모임으로 레코드가 한 줄 한 줄 데이터로서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가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근데 여기 좀 한번 볼게요. 자, 제가 다시 파워 BI 화면에 공유를 좀 했는데요. 자, 파워 BI 여기 우리 지금 데이터 모드에 왔을 때 오른쪽 편에 보면 제가 조금 크게 해보자. 자, 오른쪽 편에 필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필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보면 여기 측정값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측정값을 클릭을 딱 했는데 여러분 이거 눌렀다 뺐다 한번 해보세요. 자, 측정값에 클릭을 했더니 뭔가 아래쪽으로 굉장히 많은 어떤 단어들이 쭉 적혀져 있고, 자, 이 측정값이라고 하는 이 변수라고 이제 제가 지칭을 할 건데, 이 변수 앞에 보면 이렇게 계산기 모양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걸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하나씩 클릭해 볼까요, 여러분? 측정값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 자, 요거를 클릭을 하면서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자, 왼쪽 위에요. 자, 이 부분 제가 확대를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측정값 있는 부분 이렇게 클릭을 하면 클릭할 때마다 우리 엑셀에서 봤었던 수식처럼 수식 입력줄에 뭐 어떤 이렇게 함수들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나요? 이렇게 측정값 확인되시죠? 그죠? 자, 측정값을 이렇게 보면 자, 측정값에 보면 이제 클릭을 해서 여기에도 이렇게 함수들이 있거든요. 엑셀처럼. 자, 그런 함수들로 내가 필요한 데이터들을 지금 미리 제가 다 생성을 시켜 놓은 거예요. 이제 원래는 파워 BI를 전체 처음부터 수업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다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야 되지만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의실을 뛰쳐나갈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제 제가 이제 파워 BI에 대한 거 여러분들이 좀 경험해 보게 하기 위해서 측정값을 이제 다 만든 거를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측정값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계산식의 결과로 활용을 해서 이제 쓸 예정이고요. 여기 캘린더라고 하는 부분 좀 가볼게요. 이건 조금 줄일게요. 자, 캘린더 부분에 갔더니 자, 캘린더에는 여기 데이터가 이렇게 보이네요. 자, 제가 질문 한 개 할게요. 지금 이 화면에서 캘린더라고 하는 걸 테이블이라고 부를 거고 이 테이블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필드가 총 몇 개인가요, 여러분? 캘린더라고 하는 테이블에는 필드가 총 몇 개가 작성이 되어 있나요? 데이터 시트 이렇게 지금 화면 보면 몇 개죠? 명준 씨 이제 그거는 레코드의 개수. 1461개는 그쵸. 명준 씨가 지금 이제 잘 봤어요. 여기 밑에 1461행이라고 좌측 하단에 적혀 있는데 그건 레코드의 개수고 필드의 개수가 몇 개죠? 필드라 함은 레코드는 이거 한 줄 한 줄을 얘기를 하는 거지만 캘린더 필드가 여기 지금 데이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몇 개 있어요? 10개 있어요. 이 필드 지금 이 테이블에 캘린더라고 하는 테이블에는 데이트부터 저 끝에 주까지 표시되어 있는 필드가 8개가 있어요. 자, 그럼 거래처도 한번 테이블 열어볼게요.
자, 거래처 테이블 한번 보죠. 거래처, 우리 회사하고 거래하는 거래처인가 봐요. 자, 거래처에는 필드 몇 개? 거래처에는 필드 몇 개고 레코드가 몇 개예요, 여러분? 그쵸. 필드가 6개. 연주 씨. 필드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 그리고 뭐예요? 거래처 개수는 55개 해서 여기 지금 뭐 거래처 코드라고 이렇게 또 되어 있는 게 있고 지역 코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자, 질문 한 개 할게요. 아, 화면 잘려서 그랬구나. 자, 여기 한번 보면 지금 거래처에 대한 정보만 모아져 있거든요. 이 테이블에는. 근데 이제 거래처를 이름으로 분리하지 않고 거래처라는 코드로 분리를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요. 자, 여러분들이 각각 단국대학교에 입학한 학년도도 다를 거고, 자, 단국대학교에 여러분들하고 동명이인인 다른 단과대 학생들이 혹시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단국대학교에서 한명준이라는 학생을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이 사람의 데이터는 뭐가 있을까요? 정형화된 데이터는 학교에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중동학과에 다니는 한명준이라는 학생을 정확하게 중복되지 않게끔 찾아보려고 하면 단국대학교에서 부여한 여러분들의 뭐를 가지면 그 학생 하나를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죠, 여러분? 그쵸. 아유, 공개로 얘기해줘도 되는데 비공개로 다들 학번이죠. 그죠? 학번. 학교에서 부여한 학번은 재학생들끼리 절대로 중복될 수가 없어요. 그죠? 물론 주민등록번호도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적 내에서 절대로 중복될 수가 없는데 주민등록번호는 너무 민감한 개인정보니까 학교에서 유일하게 이 학생을 구분을 지을 때 쓸 수 있는 키로 쓰는 게 학번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데이터도 보세요. 여기 거래처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보죠. 해성전자라는 데를 좀 한번 볼게요. 해성전자라고 하는 이 거래처를 우리 거래처에서 얘가 매입 거래처일 수도 있고 매출 거래처일 수도 있고 또는 해성전자라고 하는 사업자가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을 수 있죠. 이름이 똑같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나랑 거래하는 해성전자인지 아닌지를 이 테이블에서는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키를 뭘로 쓰면 될까요? 이 거래처가, 자, 저 거래처가 나의 해성전자다 라고 중복되지 않고 유일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키는 거래처 이름이 아니라 거래처 코드로 분리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질문 한 개 하죠. 지역 코드는 거래처끼리 겹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역 코드. 지역 코드가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말 그대로 이 거래처가 소재한 지역에 대한 어떤 일련 번호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지역 코드 같은 경우에는 거래처 정보 데이터로 중복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중복될 수 있다. O. 중복되면 안 된다. X. 어떨까요, 여러분? 지역 코드는 거래처에 대한 정보 중에 하나인데 X 중복돼도 된다. 중복되면 안 된다. 오늘 명준 씨의 촉이 오늘 조금 지역 코드는 겹칠 수 있죠. 겹칠 수 있죠. 왜냐하면 한미전자하고 해성전자가 있어요. 물론 지금 지역 코드가 다르긴 한데 한미전자하고 해성전자하고 같은 지자체, 같은 동네에 있을 수 있잖아. 그쪽 지역에 같이 몰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코드는 중복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중복될 수도 있어요. 중복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 그 다음에 여기 채널이라고 하는 부분, 상태라고 하는 부분, 직원 수라고 하는 부분. 자, 이런 필드들은 어떤 레코드를 유일하게 구분하기에는 좀 애매한 데이터들이라는 거죠. 여기 지금 보면 내가 선택을 하는, 그러니까 거래처 코드를 제외한 지역 코드부터 직원 수까지 이 필드들, 이 5개의 필드들에 대한 데이터는 어떤 레코드를 유일하게 저 데이터가 정확하게 저거 하나다. 저 데이터를 지칭한다라고 분리를 하기에는
문제의 소지들이 있는 필드들이라는 거죠. 이 테이블에서는. 그래서 거래처 코드가 지금 이 테이블에서는 어떤 레코드, 자 여기 보이는 동광통상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거래처 코드 4번이라면 동광통상이구나. 거래처 코드 30번이면 샤론 통상이구나. 이런 식으로 바로 찾아낼 수 있게끔 하는 키라는 거죠. 그래서 거래처 코드처럼 이렇게 레코드를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키를 여러분 기본 키라고 불러요. 이거는 데이터를 다룰 때 조금 기본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기본 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채팅창에 적었거든요. 레코드 한 줄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필드 정보를 기본 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분류 쪽에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자 분류 쪽에 갔어요. 자 분류 쪽에는 필드 3개에 레코드가 8개가 있네요. 맞죠? 자 여기에서는 기본 키가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기본 키는 여러분 다들 어디 갔어요? 여기서 기본 키는 뭘로 쓸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요거 한번 볼래요? 분류해 보면 분류 코드 A01이라고 되어 있는 게 오디오잖아요. 그죠? 오디오예요.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분류 코드가 A01이라고 하면 오디오 제품 분류 제품이라고 하는데, 여기 밑에 제품 필드에 한번 가보세요. 자, 제품 필드에 갔어요. 자, 제품 필드에 갔더니 제품 코드라는 거 있고 뭐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긴 한데, 우리가 방금 전에 분류해서 봤던 분류 코드라는 거는 여기 제품 테이블에서 따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자, 근데 제품 분류 한번 눌러볼까요? 제품 분류. 자, 제품 분류 가보세요. 제품 분류에 혹시 분류 코드 보이나요, 여러분? 자, 제품 분류의 분류 코드가 A01, A02, A03이라고 이렇게 내용들이 쭉 적혀져 있어요. 자, 적혀져 있는데 이 분류 코드를 보면 A01이 오디오라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 오디오 중에서도 제품 분류가 AD34라는 거를 가지고 ID를 3이라는 걸 가진대요. 자, 그러면 큰 분류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아까 분류에서는, 자, 우리 회사에서 다루는 큰 분류는 8개의 종류의 전자제품을 판매를 하나 봐요. 뭐 아니면 제조를 하거나 생산을 해내거나. 자, 나는 이렇게 8개의 큰 분류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 회사는. 근데 오디오 내에서도, 자, 오디오 같은 A01 내에서도요, 오디오가 있고 오디오 액세서리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오디오 A34라고 하는 제품 분류 코드 있죠. 이 A34를 제품 테이블에 좀 가보죠. 자, 제품 테이블에 가서 혹시 A34라고 되어 있는 AD34라고 되어 있는 코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조금 쉽게 찾게. 요렇게 갈까? 요렇게 가자. 자, 여러분 제품 테이블 한 번만 열어보세요. 자, 제품 테이블 제일 위에 보면 제품 코드 63번 해가지고 PA22라고 되어 있는 데이터 혹시 보이세요? 데이터 보이시죠? 자, PA22는 일단 컴퓨터 액세서리고 컴퓨터 분류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럼 이거를 PA22를 이제 거꾸로 가보자고. 이걸 기억해 놨다가 어디로 가냐면 제품 분류라고 하는 테이블에 가보자고요. 자, 제품 분류라고 하는 테이블 쪽에 가서 우리 컴퓨터 여기 한번 볼까요? PA 31번에 보니까 PA 22번 이렇게 있는 거 보이나요? 컴퓨터 액세서리라고 31번에 있어요. 제품 분류에는. 자, PA 22번이 컴퓨터 액세서리라고 얘기를 했고, 자, 분류 코드는 A03으로 분류가 된대요. 그걸 가지고 그대로 다시 분류 쪽에 가봤더니 A03은 컴퓨터라는 애로 이렇게
가져지게 된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를 설명을 한 거냐면, 자, 분류하고 분류 제품, 제품 분류 이 세 개에는 우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제품에 대한 최종 제품 모델 번호까지의 순차적인 구조를 보여주는 테이블이 이렇게 세 개가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제품 분류에서 예를 들어서 뭐 오디오북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오디오북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제품 분류 코드를 얘기를 해주고, 이 해당하는 제품 분류 코드에 따른 상품의 분류가 무엇인지를 또다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게끔 세 개를 단계적으로 이렇게 묶어 놓은 테이블이 일단 여기 있어요. 지금 조금 헷갈려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여기 모델링에 가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또 조금 괜찮을 수도 있으니까, 자, 한번 볼게요. 지역도 한번 볼게요. 자, 지역 있는 부분에 보면 지역 코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자, 우리 지역 코드라고 하는 필드 여기 말고 또 어디서 봤었죠? 어떤 테이블에서 봤었죠, 여러분? 지역 코드? 여러분, 지역 코드라고 하는 필드가 지금 요 테이블에서만 본 게 아니라 또 다른 테이블에서 우리가 한번 보고 왔었거든요. 어느 테이블에서 봤었어요? 지역 코드? 그쵸. 거래처 테이블에서 이렇게 봤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지금 얘기해 주시는 대로 거래처 테이블에서 봤었는데, 자, 여기 보면 1129라고 되어 있는 지역 코드를 가지면 이 지역 코드를 가진 회사는 서울 강북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 한 개 할게요. 주소가 나와 있기 때문에 파워비아이에서는 지도 차트를 그릴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려볼 건데, 지도 차트를 그렸을 때 해당하는 지역 코드별로 거래처가 거기에 몇 군데 있는지, 또는 그 거래처별로 매출 금액은 얼마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테이블들 사이에 선으로 연결을 해주면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지역이라고 하는 테이블에는 지역 정보만 들어가 있지 거래처 이름 같은 게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테이블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거래처라고 하는 테이블하고 지역이라고 하는 테이블, 이 두 개의 테이블 사이에 어떤 모종의 관계를 선으로 연결을 해주면 서로 다른 테이블에 있는 자료들을 참조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죠. 채널에 갔더니 우리가 판매하는 유통 채널의 종류는 매장, 온라인, 카탈로그 이렇게 네 군데가 있대요. 그럼 나중에 분석을 해볼 때 우리 회사는 몇 월 달에 매장 판매가 많았는지, 또는 우리 회사는 온라인 판매로 어떤 분류, 어떤 제품들이 온라인으로 잘 팔렸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한번 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들이 있는데 판매라고 하는 테이블에 한번 또 가볼게요. 자, 판매 테이블에 갔더니, 여러분들한테 미션을 드려야 되겠다. 직접 한번 찾아보자고. 자, 판매 테이블에 갔더니 제일 처음에 거래가 일어난 게 2016년 1월 19일에 자, 22번 거래처 코드하고 22번 거래처 코드하고 어떤 제품 코드를 가지고 이 한 개의 수량을 매출을 했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 첫 줄 있죠? 지금 보이죠? 자, 이 첫 줄 데이터를 보고 어떤 거래처하고 무슨 제품을 팔았는지, 어떤 거래처에 무슨 제품을 팔았는지 한번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원래는 파워비아이가 좀 이따 자동으로 찾아줄 건데 여러분들이 테이블들 사이의 관계를 알아차려야 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미션을 주지. 자, 지금 제일 첫 번째에 보이는 자, 어떤 거래처에 무슨 제품을 팔았는지를 빨리 얘기하는 선착순 5명에게 전 오늘 커피 쿠폰을 쏘겠습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거래처 코드가 22고 제품 코드가 159래요. 그래서 어떤 거래처에 무슨 제품을 팔았는 거래인지 이 첫 번째 거래가
어떤 거래였는지를 알려주세요. 정확하게 맞춘 선착순 5개 커피 쿠폰을 쏘겠습니다. 치사하게 이런 거 안 걸고 싶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테이블 사이의 관계를 체크를 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서 짚고 넘어가야 하기에. 찾으셨나요? 이 대답을 비공개로 하시면 안 됩니다. 공개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공정하게 이 5분에게 제가 커피 쿠폰을 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대답의 기회는 한 번 신중하게. 자, 어느 거래처 코드, 거래처 코드가 있으니까 무슨 회사인지 알 거예요. 아, 저한테 개인톡 보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줌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세요. 줌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이름을 이렇게 할머니처럼 잘 적어놨다가 여러분들 카톡으로 제가 커피 쿠폰을 빵빵 싸드리겠습니다. 말 5분 다 주고 싶지만 자, 줌 채팅창에 우리 지금 회의 채팅창에다가 어느 거래처에 무슨 제품이었는지 얘기를 해주실까요, 여러분? 왜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거지? 커피 쿠폰이 너무 시시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응? 커피 쿠폰이 너무 시시해서? 이때쯤이면 보통 명준 씨나 우리 선정 씨가 좀 빠르게 이야기를 할 때가 됐는데 아직 못 찾았나요?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 저랑 같이 찾고 제가 다시 미션을 드릴게요. 자, 먼저 거래처부터 한번 봅시다. 자, 거래처 코드에 22라고 적혀져 있어요. 거래처 코드가 22래요. 그러면 거래처에 가보죠. 테이블. 거래처만 일단 찾았어요. 그럼 가보죠. 자, 거래처 코드에 가서 거래처 코드 22번 봤더니 여기까지는 다 찾았나 봐요. 동도교역이라고 하는 우리 명준 씨는 교육에 관심이 많아. 그죠? 그래서 동도교역이라는 회사였어요. 그리고 이 회사에다가 팔았고 자 다시 판매 테이블에 좀 가볼게요. 자 가서 제품 코드가 159예요. 159. 그러면 제품 코드가 어떤 건지 한번 보죠. 제품 코드라는 게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제품에 갔더니 제품 코드라는 거 있죠. 자 제품 코드 있어요. 명준 씨 탈락이래요. 어떡해. 자, 제품 코드 있어요. 제품 코드 아까 몇 번이었어요? 제품 코드. 나 그새 또 까먹었네. 판매에 잠깐 갔다 올게요. 제품 코드 159번이었잖아요. 159번 찾아보면 되지. 자, 159번이 없어요, 혹시? 여기에? 안 보이는 거야? 159번이 없나? 제품 코드 159번. 159번 여기 있네. 여기 있죠? 159번 DVD 55 저장 바인더라고 하는 이 제품을 판 거예요, 여러분. 밑에도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항상 테이블 볼 때 제가 필드 개수와 밑에 아래쪽에 레코드 개수 몇 개인지 쭉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세요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테이블 같은 거 이렇게 볼 때 체크를 해서 바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어떻게 찾는지 알겠죠? 이제 어떻게 찾는지 알았나요? 찾았나요? 자, 그럼 이제 지금 이제 미션을 다시 줄게요. 자, 미션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판매 테이블에 가보세요, 여러분. 자, 판매 테이블에 가서 판매 테이블에 가가지고 요걸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그 판매 아이디 혹시 910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자, 판매한 판매 아이디 910번에 거래처와
프로모션 내용, 어떤 제품 명인지 자 얼른 찾아서 빨리 채팅창에 올려봅시다. 자, 판매 아이디 910번에 거래처가 어디고 이 거래처 프로모션 키가 5라고 적혀 있거든요. 프로모션 키에. 그럼 프로모션이 어떤 프로모션이 5번 키인지 어떤 프로모션을 한 거고 무슨 제품 코드도 나와 있으니까 어떤 제품을 한 건지 판매한 건지를 이 세 가지 정보를 딱딱딱 적어봅시다. 거래처, 프로모션 내용, 제품명. 제품명 너무 길면 이제 앞쪽 이렇게 좀 적어주셔도 되고. 공개로 적어주세요. 공개로 적어줘야 5명이 빨리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자, 일단 명준 씨가 적었어요. 이제 정답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내가 찾아봐야겠지. 자, 우리 지연 씨도 채팅창에 얼른 적어주세요. 박스형이라는 건 명준 씨 프로모션 키였어요? 프로모션 어떤 프로모션인지? 네, 1분만 더 기다릴게요. 난 대답이 뚜두둑 올라올 줄 알았어. 자, 우리 영지 씨 얼른 찾아서 알려주세요. 찾을 줄 알잖아, 그대들. 프로모션은 저기 아래쪽에 프로모션 테이블이 여기 또 있죠? 프로모션 테이블이 있어요. 문제에 적혀 있죠? 자, 판매 아이디 910번입니다, 여러분. 판매 아이디 910번이면 거래처 코드가 뭐라고 적혀 있는지 확인해요. 2번이에요, 거래처 코드. 그리고 프로모션 키라고 하는 부분에 5라고 적혀 있죠. 프로모션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5. 그러면 2번 거래처명은 2번 아이디 찾고 프로모션은 5번 어떤 프로모션을 한 건지 그죠? 어떤 프로모션을 한 건지 그리고 제품 코드는 450번이니까 빨리 가서 제품 코드 이렇게 찾아주면 자, 오케이. 다혜씨 볼까요? 해성전자고 기획 이벤트라는 프로모션을 했고 인디펜던트라고 하는 필름 메이커? 저 선정씨 오케이. 10월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였어요. 기획 이벤트가 자 볼까? 프로모션 키 봅시다. 프로모션 키 영지씨 아깝다. 프로모션 키 5번 기획 이벤트. 자 그래요. 답이 이제 다 나왔으니까 자 답이 나왔으니까 아쉽지만 자 다희씨와 선정씨에게 제가 조금 있다가 쿠폰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쿠폰을 쏘도록 하고 조금 이따 또 퀴즈 낼게요. 울지 말고 다들 울지 말고 울지 말고 자 우리 네. 자 다희씨랑 선정씨에게 제가 조금 이따가 수업 마치고 쿠폰을 쏘고 퀴즈는 1회만 양심상 그러자. 우리 선정씨하고 다혜씨는 나에게 쿠폰을 받아갈 거니까 조금 있다가는 퀴즈에 참여하지 말자. 다른 분들에게 기회를 줍시다, 여러분. 지금 이제 여러분 자 다시 수업으로 돌아와서 수업으로 눈으로만 네. 자, 수업으로 돌아와서 제가 지금 이걸 왜 여쭤본 거냐면요. 여러분들이랑 놀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 판매라고 하는 테이블에 우리가 지금 앞에서 살펴봤던 모든 테이블의 연결고리가 이 중심인 거예요. 얘가 허브 센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매라는 테이블을 보면 이게 무슨 거래인지에 대한 정보가 쫙 다 나온다라는 거죠. 어떤 거래처랑 무슨 이벤트를 했고 어떤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를 했는지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를 했는지 매장을 했는지 채널 코드에 대한 것도 나오고 어떤 제품인지도 나오고 제품에 대한 그러니까 매출이 일어난 매출 거래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테이블이
판매 테이블이에요. 그리고 그 판매 테이블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다른 테이블들이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자, 데이터 시트였고요. 자, 아래쪽에 모델로 한번 가볼게요. 자, 모델에 갔더니, 자, 여기 한번 보자고요. 여기 보면, 자, 측정값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여기 한쪽에다 놓고, 요거 상자 크기를 이렇게 조절을 해보면, 아까 우리가 미리 만들어져 있었다고 했던 측정 값들은 미리 이렇게 다 적혀져 있고요. 자, 요거 한번 보세요. 분류, 자, 제품 분류, 그리고 여기 제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분류하고 제품 분류 사이에 여기 선 연결되어 있는 부분 마우스에 가져다 한번 대볼까요? 자, 가져다 대봤더니 분류 테이블에 있는 분류 코드하고 제품 분류에 있는 분류 코드가 서로 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죠? 자, 연결되어 있는데 이 연결선에는 1이라는 숫자하고 별이라고 하는 모양이 있어요. 자, 우리가 소개팅은 1대1로 하잖아요. 맞죠? 소개팅은 한 명 한 명 나가서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미팅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자, 미팅은 여러 명 안 해봐서 그래. 아이고, 우리 선정이 어떡하냐. 선생님이 소개팅을 시켜줘야 돼. 안 해봐서 모르면, 자, 선생님 설명을 듣죠. 소개팅은 1대1로 나가서 만나요. 자, 근데 미팅은 N 대 N으로 만나거든요. N 대 N으로 만나는데, 예를 들어 내가 나갔는데, 자, 남자 1, 2, 3, 4번, 여자 1, 2, 3, 4번이 있는데, 내가 나갔는데 남자 1, 2, 3, 4번이 모두 다 마음에 들 수 있잖아요. 또는 여자 1, 2, 3, 4번이 모두 다 마음에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숫자가 1대 1이 붙을 때가 있고요. 1대 n이라고 붙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식으로 얘기를 하면 1대 함수 배 학교 다닐 때 이번엔 진짜 함수인데 1대 n이 1대 별 모양하고 똑같은 모습이거든요. 똑같은 모습인데 분류의 분류 코드 하나는 제품 분류에서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분류 코드를 기준으로 파생시켜서 나가니까. 자, 그러면 제품 분류에서 제품 사이에 또 선을 얹어 볼게요. 자, 여기 마우스 이렇게 조금 내려서 보면 제품 분류와 제품 사이에는 제품 분류 코드라는 걸로 또 서로 연결을 해놨어요. 이렇게. 자, 서로 연결을 해놨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품하고 판매 사이의 선을 한번 연결해 보죠. 자, 판매 테이블을 제가 이렇게 길게 연결을 좀 해볼게요. 자, 연결을 하고 요거 상자들을 이렇게 조금 내려서 보면 제가 잠깐 그냥 임의로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제품하고 판매 사이의 연결선 사이에 마우스 가져다 대보세요. 자, 얘는 제품 코드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왜 제가 그 판매 테이블에 아이디 910번이 어떤 제품명이에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제품 코드를 딱 보고 그게 400 몇 번이다 라고 했을 때 제품 코드, 제품이란 테이블에 가서 제품 코드 450번을 찾아서 나한테 저 필름 메이커를 찾아줬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찾아갔잖아요. 이해가요? 그러면 질문 한 개 하죠, 여러분. 자, 판매 테이블에 있는 이 제품 코드 있잖아요. 이 제품 코드. 이 제품 코드를 알면 분류명을 알 수 있나요? 판매 테이블에 있는, 자, 판매 테이블에 있는 제품 코드라는 친구가 있어요, 여기. 지금 판매 테이블에 보이는 저 제품 코드라고 하는 걸 알면 저 제품 코드가 어떤 분류명인지 혹시 여러분들 알아낼 수 있나요? 분류명은 어떤 테이블에 적혀 있어요, 여러분? 분류명은. 오디오다, TV다, 모바일이다 이런 건 어디 적혀져 있어요? 분류명. 제품에도 적혀져 있고 분류에도 적혀져 있어요. 맞죠? 여기 분류라고 하는 데에도 여기 분류명이 적혀져 있고 제품이라고 하는 데에도 보면 여기에 제품 계층이라고 하면서 분류명, 제품 분류명, 제품명 해서 이렇게 계층이 또 만들어져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없더라도 여기서 보이는 제품 코드 하나를 가지고 이 테이블 타고 가면 제품 코드 하나를 가지고도 분류명이 뭔지를 찾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테이블끼리의 선으로 관계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자, 그 다음에 여기 지역하고 거래처 한번 보죠. 자, 지역하고 거래처는 자, 여기 선 대지 말고 한번 그냥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지역 아까 데이터하고 거래처 테이블 사이에는 어떤 필드를 기준으로 선이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관계가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어느 거래처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어떤 지역에 있는 거래처인지를 알아보려면 뭘로? 지역 코드로 지금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역 코드로. 지역 코드로. 한번 볼까요? 테이블로 갑니다, 여러분. 데이터에 한번 가보세요. 자, 데이터에 가서 판매 테이블을 한번 열어보죠. 자, 판매 테이블을 열었어요. 자, 판매 테이블을 열면 판매 아이디 166번 보이나요? 166번? 166번의 거래처 코드가 16이거든요. 자, 이 거래처 어느 지역에 있는 건지 한번 빨리 찾아보세요. 자, 거래처 코드 16번입니다. 자, 거래처 코드가 16번인데 저 16번 거래처는 어느 지역에 있는 거래처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테이블 사이의 관계를 이해를 하려면 자, 거래처 코드를 가지고 이 거래처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충남 천안이에요, 명준 씨. 자, 또 다른 분들은 다른 데 찾았어요, 혹시? 충남 천안 모두 다 이 의견에 동의를 하나 봅니다. 맞나요? 감사합니다. 명준 씨 뭐가 감사하다는 거지? 갑자기 감사. 자, 볼까요? 명준 씨가 말한 게 맞는지 보자. 자, 거래처 코드 16이었어요. 그러면 거래처에 좀 가보죠. 거래처에 가서 거래처 16번에 봤더니 대진상사예요. 자, 대진상사는 31220이네요. 거래처 코드, 지역 코드가 31220이에요. 그러면 지역에 가야죠. 지역에 가서 31220이라고 돼 있는 데를 찾아볼까요? 충남 천안인가요, 정말? 이거 있나? 그렇네요. 충청남도 천안시 이렇게 됐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지금 찾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럼 우리 명준 씨에게도 커피 쿠폰을 써야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한 거예요. 명준 씨에게도. 오케이. 자, 위치를 찾아갈 때 지금 보세요. 충청남도 천안시라고 되어 있는 이 주소는 지역이라고 하는 테이블에 있어요. 지역이라고 하는 테이블에 있었어요. 여기에 있었거든요. 자, 여기에 있었는데 지금 제가 뭘 얘기를 했냐면 판매 테이블에 이 거래처 코드 하나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거래처 코드 여러분 16번이거든요. 근데 이 거래처는 어느 지역에 있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거래처 코드를 어때요? 거꾸로 거래처에 가서 봤더니 거래처 코드 똑같은 거 찾았잖아. 16번. 자, 16번 찾고 나서 보니까 그 거래처 명이 어딘지도 알았고 그 거래처 코드를 기준으로 지역 코드를 다시 한 번 더 찾았죠. 아까 31220이라고 하는 그 지역 코드를 가지고 다시 지역에 가서 물어보니까 31220이라고 하는 애는 어떤 데이터인지 같은 레코드에 적혀져 있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찾아 들어가고 그렇게 찾아 들어가라고 지금 여기 보면 선들이 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날짜별로도 묶여져 있고 채널 코드별로도 묶여져 있고 여기 프로모션별로도 이렇게 지금 묶여져 있는 거예요.
자, 이게 파워 BI에서 자료가 미리 준비가 된 상태여야 하거든요. 자, 뭐냐면 보고서를 만들기 전에 데이터를 불러와서 그 데이터와 테이블들 사이에 선으로 연결된 관계 형성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 있는 테이블들을 모두 참조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형태의 보고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파워 BI인데 우리가 이제 제가 지금은 이 테이블들 사이를 조금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해가지고 지금 설명들이 이렇게 쭉 들어갔는데 이제 그래프 그리면서 잠깐 쉬었다가 그래프 그리면서 또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에 대한 관계를 보면 또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잠깐 쉬었다가 35분에 시작할게요. 4시 35분에 다시 시작할 거고 회의실은 나가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대로 잠깐 접속 유지해 주시고요. 35분에 다시 시작합시다.